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눈이 추위 속에 그대로 얼어붙은 곳들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고 부행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주의보 속에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 2도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하늘은 맑겠는데요. 주말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들겠습니다.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내일은 한낮에 7도, 일요일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의 성인 문해교육기관 횡성소망이룸학교가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배움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를 대표하는 창작 극단이 지역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선보이고 있는 작품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2월 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국비 10조 2,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590억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신규 국비 확보는 미래산업 분야 등 36개 사업 390억 원 규모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에 70억 원, 강원권 AX 대전환 사업에 15억 원 등입니다. 기존 사업 증액분은 데이터 활용, 의료 건강 생태계 조성 등 11개 사업에 190억 원 규모입니다. 영월군은 내년 6월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예약한 임신부가 1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영월과 충북 제천, 평창 주민들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최신 시설을 갖춰 지난달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영월군은 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에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일 평창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사이버 안보센터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기숙사와 본관 등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정보 제공자 추적 등을 통해 협박 메일 발송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군의 성인 문해교육기관인 횡성소망이룸학교가 배움을 이어가는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학습자들의 일상 변화부터 지역사회와의 연결까지 이 소망이룸학교의 운영 현황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횡성소망이룸학교의 문계종 교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횡성소망이룸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횡성소망이룸학교는 2015년에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시작됐는데 만 18세 이상 성인이 검정고시 없이 그냥 초등 및 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인문예 학습 기관이에요. 네. 올해는 그럼 총 몇 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특히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현재는 지금 85명 정도가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 연령대와 학습 수준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학습자 수준에 맞게
다양한 자료, 시청각 자료도 준비하시고, 때로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학습자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 수준을 고려해서 글씨도 크게 만들고, 시청각 교재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부교재로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알기 쉽게 그들의, 학습자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또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80여 명 정도 올해 네. 수업을 하고 계신 건데, 만 네. 18세 이상부터는 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검정고시 없이 와서 학력 인정을, 초등학력은 240시간이고요. 중학은 450시간을 이수하시게 되면 그 초등학력 이수증과 또 중학학력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학력 인정 학교예요. 네. 보통 젊은 층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최고령자는 또 어느 정도로 비율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성인 평균 연령은 75세 정도고요. 네. 최고령자는 89세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생존이 우선이었던 시대에 살으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한 그런 농촌에 살고, 또 가족의 생계가 주로 맞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음껏 공부도 이제 하면서 죽기 전에 내 그 이름 석자 한번 쓰고 선생님께 편지라도 한번 써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군요. 평균 연령이 75세고 고령자분들은 이제 90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배움을 하고 계신 건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이루지 못한 이 배움의 꿈을 다시 펼치고 계신 만큼 학습자분들의 열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네, 소개하면 좋을 특별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시라 그래도 네. 그 시간이 아까워서 아주 공책이 구멍이 뚫어지더라, 쓰고 또 쓰고. 예. 그러면서 계속 책을 보시고,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머리로 두드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다가 보니까 그 머리에 실핏줄이 터지셨어요. 아이고, 예. 그런데 수술을 하시고 또 바로 공부하신다고 학교 오셔가지고 너무 놀란 그런 부분들이, 이분의 열정은 아마 젊은이들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기고, 한 분은 또 아침에 일찍 그 일자리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하러 이렇게 그 사륜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운전을 잘못하신 바람에 논두렁에 빠져갖고 눈밑이 한물이 됐어요. 네. 그런데 병원 와서 또 수술하시고 치료받고선에 붕대를 칭칭 감은 가운데에서 또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선생님 저 며칠만 빠지고 학교 다시 올게요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수많은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서 그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들어도 정말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체력의 한계도 극복해내고 계시고 일과 병행하면서 배움의 열정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저희가 강요를 안 해요. 버스도 2시간, 3시간 타고 오셔서 학습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또 소망 이룸학교에 독특한 기부 문화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 좀 학습자분들에게 재미있고 좀 있는 부분을 알겠다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성인 학습자다 보니까 핸드폰을 가르쳐 드려도 그 학습자분들이 그 핸드폰 벨 소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제가 이제 학기 초에 그분들에게 학습 시간에 그 벨이 울리면 경동장에다 1,000원씩 이렇게 넣으시는 그런 부분 어떨까요? 했더니 다 좋다고 하셔서. 네. 네, 그런 벌금으로 이제 많이 저희가 돼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모아져서, 또 거기다가 이제 불우이웃 돕는 일들이 혼자서는 굉장히 힘이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주머니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터셔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또 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학생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어서 또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그게 또 수업에 방해된다고 본인들도 기꺼이 또 내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1,000원씩 재지 저금 통장에다 밥 준 것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뭐 구성 산불 났을 때도 이웃들에게 이불 세트도 사다 드리고,
네. 그래서 불우이웃 성금 찾아가는 불우이웃 성금 모으기도 한창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사회 어르신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 내 생에 이런 일도 해본다고 혼자서는 힘든데 여럿이 합치니까 너무 선생님 좋다고 우리 계속하자 그래서 네.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이어지고 있어요. 10년 동안 이어오고 계셨군요. 네, 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의 집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가 단순히 배움의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여러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진행된 바자회 소식도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그 장학금으로 160만 원을 기부하고 왔는데요. 예. 네, 처음에는 저희가 옷만으로 바자회를 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올해는 조금 다양하게 해보자 해서 옷이라든지 신발, 양말, 또 집에 있는데 가전제품인데 몇 번 안 썼지만 나는 이거 필요 없다 해서 그런 것들 가져오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떡볶이하고 어묵, 또 주먹밥 이런 것들을 팔아갖고 수익금을 남겼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어제 학습자분들하고 같이 근처에 가서 인제 장학 재단에다가 저희가 기부를 하고 왔거든요. 배움과 기부는 받는 사람도 분명히,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그렇고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활동인 것 같은데 네.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네요. 자, 올해 제10회 졸업생이 탄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네네. 졸업사진 촬영도 진행하셨던데 학생분들의 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아주 소녀처럼 마음이 너무 들뜨셔가지고 네. 밤잠도 한숨도 못 자셨대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되는지. 예. 아침에 화장도 하시고 미장원도 갔다 오시고 그들이 아주 포즈를 취하시라니까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하시더니 얼마나 잘 취하시는지 네. 진짜 말 그대로 초등학생, 중학생다운 모습으로 아이고. 활짝 웃으시면서 찍으시는데 정말 예쁘시고 아름다워서 선생님 내가 이제 죽어도 소홀이 없겠다. 너무 꿈만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졸업하면 이제 어떡하지? 그런 큰 아쉬움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네, 배움뿐 아니라 어르신분들의 낭만까지도 되찾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네네. 11월 28일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죠. 네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으면 어르신분들께 큰 활력이 될 것 같은데 이 소망이룸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분들 위해서 입학 절차나 모집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입학 과정은 1, 2단계에는 수시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9개 읍면에는 그 전단지와 현수막을 걸어놓고 홍보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직접 이 학교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또 학습자분들의 입소문으로 입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습 장소가 3군데 있는데 횡성 평생학습관이 있고 또 둔내 태성도서관 또 강림 작은 치학도서관에서 3군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늦게나마 배움을 시작하고 싶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네네.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배움의 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못 배운 것은 창피함이 아니라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창피한 것이기 때문에 횡성소망학교에 오시면 이런 학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드리고 또 그동안 품고 계셨던 배움의 한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얼른 오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분들의 꿈과 희망을 이뤄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요. 횡성 네네. 소망이룸학교가 평생학습의 가치를 넓혀가는 공간으로 더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교감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 소망이룸학교의 문계종 교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 극단 시어터 컴퍼니 웃기가 올해 신작인 라스트 페스티벌 마지막 잔치를 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극단 시어터 컴퍼니 웃기가 어떤 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시어터 컴퍼니 웃기는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동시대적 주제를 다루는 창작극에 뿌리를 둔 극단인데요. 2007년에 창단을 해서 지금은 창단 2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활동해온 팀이고요. 특히 시대와 사회 이슈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방식이 특징인데요. 무대와 관객이 하나로 소통하는 공연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극단이 올해 신작으로 라스트 페스티벌 마지막 잔치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작품은 죽음의 무게를 이별의 잔치로 전환하는 독특한 시선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극단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별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작품 속에선 이별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념하는 축제, 즉 라스트 페스티벌로 그려집니다. 만남과 이별이 서로의 시간을 빌려 쓰듯 이어지고 그 시간들이 모여 마지막 잔치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시어터 컴퍼니 웃기의 이석표 감독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연의 대본을 집필하면서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그 속에서 고독사와 무용고 시신에 대한 장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관객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좀 더 재밌고 즐겁게 풀어보자. 관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작품으로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자. 이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가벽을 세우는데 이 가벽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벽면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구조의 무대를 만들면서 현실 세계의 인물들은 출입구를 통해 다니고 홀령은 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홀령을 보는 인물과 보지 않는 인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이 사후세계와 현실이 공존한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학병원 장례식장들에 밀려서 폐업 위기에 놓인 내일 장례식장이 등장하고요. 4명의 직원이 있는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며 지역 축제에서 저승 체험관을 제안하고 유품 정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려 하는데요. 네. 우연히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위탁받게 되고 염색을 맡아줄 염쟁이가 등장하면서 사후 세계와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듯 뒤엉키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상의 출발점도 감독의 개인 경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20살 초반 큰 교통사고를 겪은 뒤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다시 마주한 친구들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다면서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 결국 관계로 귀결되는데요. 네. 작품을 보고 나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이유, 오래 이어지는 관계의 힘은 거창한 이유보다 그냥 좋고 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연은 오는 7일 진행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어터 컴퍼니 웃기의 이석표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극이 마지막에 저승사자를 따라서 진상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갑니다. 남아있는 이제 인물들에게 내가 너희들하고 왜 함께 했는지 알아? 그냥 너희가 내 마음에 들어서. 아주 단순한 그 이유,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고 이 관객들도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어떤 이유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지 저렇게 있지. 그런데 진짜 아무런 큰 이유나 조건 없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매 방법 다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인터넷에 원주 라스트 페스티벌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삶과 죽음 또 관계라는 묵직한 주제를 독특한 상상력과 무대적 장치로 풀어낸 작품인 라스트 페스티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직접 공연장에서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해봅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KTX 원주역 인근에 축구장 3개 크기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요? 네, KTX 원주역 인근의 극심한 불법 주정차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원주시는 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주 역세권 임시 공영 주차장을 이달 중순께 무료 개방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원주역 주변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탓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고 KTX 이용객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대규모 무료 주차장 개방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남원주 역세권 내 유휴부지 7필지를 활용했는데요. 이는 축구장 3배 크기의 25,639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예, 이번 주차장 조성에 여러 기관의 협력이 더해졌다고요? 네, 주차장 조성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기관의 협력이 더해져 눈길을 끕니다. 지난 9월 원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우미건설, 중봉건설 등과 협약을 했습니다. LH는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역세권 내 아파트를 시공 중인 우미건설과 중봉건설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부지를 정비하는 등 시설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 주차장의 운영과 관리는 원주시가 맡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해준 LH와 주차장 조성에 힘써준 건설사의 협력으로 주변 불편이 해소됐다면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차장 조성이 잘 마무리돼서 취지대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민관 소통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고요? 네, 횡성군이 민관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복지 증진을 다짐했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최근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김명기 횡성군수와 최현상 횡성군의장 등 기관 단체장과 군, 읍, 면 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민관과 군, 읍, 면 간 소통 및 협력 강화로 특화 공동 협약사업 추진, 지역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활동 전시회와 작은 음악회, 연간 활동을 담은 동영상, 유공자 포상, 지역 특화 사업과 공동 협약 사업 등 다양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협의체는 올 한 해 동안 민관 협력은 물론 군협의체와 읍면협의체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역량 강화,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길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올해 협의체의 모든 단위 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학습하고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욱 발전한 지역사회 보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횡성 지역의 복지가 앞으로도 꾸준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평창군 소식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요? 네, 평창군이 대관령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의 기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평창군이 발주하고 강원개발공사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와 초고령화에 대응할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공간 구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전 전략을 담은 기획 설계를 완료함에 따라 향후 건립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강원형 공공주택은 총 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해 지상 14층,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총 100세대가 입주하는 통합형 주거 모델로 계획됐습니다. 평창군은 기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당선자 선정 후 내년 2월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는데요.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관령면 지역 주민과 전입 예정자들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제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인데 영월 두천 5일장 일대가 군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요. 네, 영월군은 주천 5일장 주변 점포 180곳을 포함한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확정하고 온누리 상품권 결제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공식 상권으로 편입시켰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업소들은 법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응모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월군에서는 주차면의 안정적인 골목형 상점가를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 관광객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